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시간이 좀 해서 저는 앞에 선생님들도 설명을 많이 하셨고 앞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끝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방금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내 기자에게 지금 하는 일을 대내 기자에게 뭐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다중 억제 시냅스 회로라고 얘기를 하셨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억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제가 베이스이고 바탕이라는 거죠.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움직임이 기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억제라는 거 뭔가 스탑시키는 그러니까 네거티브적인 이미지가 약간 있는데 브레인 안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억제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다 억제되어 있고 필요한 순간에 이 억제를 풀어줘서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있어갖고 지금 대내 기절도 마찬가지로 운동회로에서 생각을 하면은 운동에서 가장 기본인 건 억제라는 거. 그리고 방금도 얘기하셨듯이 대내 기절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서 이것을 순서에 맞게 운동 순서를 결정해서 출력을 낼 수 있게끔 조절을 해준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순서라는 부분이 우리가 앞서 기억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던 영역인데 시공간을 생각할 때 이 시간 순차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 피질 영역에서 이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질 하 영역에서 이렇게 내적 회로를 설명을 할 때 이 대내 기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기억하는 건 시간 순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 그리고 억제가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운동 순서를 기억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억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가동을 해줄 것인가를 이제 앞에서 기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기억을 담아두시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약식으로 모식도 해서 운동 회로만 전문으로 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셨던 대내 기저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 약식으로 그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빨리 배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방금 예쁜 그림은 이제 앞에 신양 선생님이 그리셨으니까 그림을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회로 도는 루프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에 그림이랑 살짝 다른데 그게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약간 무식도 해서 운동 이게 회로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약식으로 그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수질 판넬이 있고 아까 이 지상에 대해서도 우리 김현미 선생님이 아주 근사한 그림을 그려주셨으니까 기억에 담아주시고 이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코데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꼬리에 머리,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거를 먼저 드릴까요? 이게 이제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로 이 부위를 대내 기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까지 하면 이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까 방금 얘기 들으셨는데, 이렇게 시각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회로를 그리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상정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게 조각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창백 뇌절.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창백 뇌절이 됩니다. 창백 뇌절.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핵이 하나 있죠. 시상 리듬이라고 해서 서브셀라무스 뉴클레우스. 이렇게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내 기저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거는 억제가 기본이라고 했고요.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경로가 직접 경로인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다는 경로. 그것이 간접 경로가 됩니다. 그럼 직접 경로부터 가볼까요? 어떻게 가느냐. 직접 경로는 일단 피지하고 이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죠. 실제는 피질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만 일단 그 기재 안에서 설명을 하자면 와서 시냅스를 어디다 하느냐. 상대 내절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시냅스를 하겠습니까? 시상으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직접적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그 푸트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살짝 여기로 세죠. 먼저 창백 외절에 와서 시냅스를 하고 여기서 시상 밑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시냅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기 때문에 둘러서 오니까 간접적으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를 좀 아까 어째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일단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시해서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창맥 내절입니다. 내절이 출력부를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경절들이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출력을 담당하고 있으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 지금 못 배웠던 건데 되게 여기 이거는 약간 무의식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 세포가 여기 안에 딱 들어앉아가고 여기서 딱 나 이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이렇게 하는 신경 이 경로들이 있다라는 거를 신경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두 가지 일단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설명하기 쉽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시상으로 가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옵니다. 얘는 이쪽 시상에 시냅스를 하고 여기는 올라가서 수질 판내에다가 시냅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꺾여지는 부위가 있어갖고 각자 이름이 다르다고 잘 나오네요. 꺾여지는 부위가 이름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살라미 파시큘러스고 여기는 레티큘라 파시큘러스. 그리고 포레일 필드 1이라고 하고 이걸 포레일 필드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안사 파시큘러스. 고리 가발? 네, 섬유다발, 고리 섬유다발. 이렇게 요런 영역이 있고요. 또 이 밑에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중요한 신경, 다른 쪽으로 뻗어가는 신경 출력 부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쪽으로 가서 목배으로 가는 하테리뮬라, 뉴클레, 이게 복수죠. 뉴클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부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슈페로. 이게 상부적으로 가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시가사하고 관련이 있겠죠. 슈페리오 폴리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교 다리액이라고 설명하던 피덴큘라 피덴큘러 폰타인 뉴클레어스.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르게 출력되는 부위들은 많지만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출력이 되는 이 부위가 이렇게 창맥 내절에서 나가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일단 아시고요. 한 가지 더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억제를 해주고 어떻게 흥분을 시켜주고 하는 고영역입니다. 또 단순화된 모형인데 이 부위를 약간 피질하고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단순화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얘들이 상태가 안 좋네요.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왼쪽 이런 게 있군요. 펜이 협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지를 약간 이렇게 펼쳐서 보겠습니다. 피질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피질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일단 기자에게 주요 댓글만 일단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고 여기가 중간쯤에 상대 외절이 있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자, 여기 304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 내절. 그러면 시상이 이쪽에 있고요. 시상이 여기 있으면 시상 밑에는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흑질. 흑질은 이쪽 밑에 또 중요한 부위로서 있습니다. 이쪽이 그물고 아래쪽이 침을 도와줍니다. 흑질은 붙어있지만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직접 경로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직접 경로가 이루어지는가, 또 간접 경로는 어떻게 해서 되는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접 경로 아까도 설명이 있었는데요. 피질에서 일단 이렇게 작업이 이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단 포트만의 시네스를 해요. 그럼 얘가 가서 무엇을 하느냐? 304절에 가서 억제를 해줍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기저에는 다중 억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은 억제 시스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지상으로 가는데 지상의 어느 부위? VL로 갑니다. 가서 뭐를 하느냐? 화살표가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받은 억제 신호를 어디로 전달하느냐? 아까 굉장히 언어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말씀 얘기하셨던 서프메터리, 모타, 에어리어 보안운동 영역이죠. 가서 시냅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여기가 M1이 돼서 운동이 출력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시냅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그룹프를 보이죠. 이게 직접 경로 그룹프가 됩니다. 그럼 간접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간접 경로 여기서 설명했던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간접 경로도 명령한 피질에서 내려옵니다. 투만으로 오죠? 아까 시냅스가 됩니다.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300 외절로 간다고 했죠? 가서 뭐를 하느냐? 억제를 합니다. 그럼 얘는 불러요. 어디로? 여기가 SP, N입니다. 뭐를?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는 CF를 해주는 거죠. 이게 간접 경로가 됩니다. 인디렉티드 패스웨이. 그러면 이 흑질이 이제 좀 전에도 얘기하셨던 그 헌팅턴병하고 이렇게 파킨슨병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도파민 시스템이 여기서 아까도 많이 나왔죠. 도파민에 대한 얘기들이 이 도파민 시스템이 그 대뇌 기제 부분에서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흑질 그 심혈부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파민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심혈부에서 이렇게 나왔던 도파민은 플라노로 갑니다. 일단 가는데 여기에서 경로가 두 가지가 있고 이게 도파민은 그 리셉트라고 해서 수용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작용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와서 억제를 해주는 게 있고 여기 또 한 갈래는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다가 억제가 아니라 시냅스를 해줍니다. 해주는 게 D1이고 여기가 D2, D3. 이거는 도파민이 다른 물질이 도파민이 두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체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서 작용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이제 지금 방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파킨슨병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푸트만에 작동하는 게 전부 운동회로고 내적 운동 설명인데 여기서 이렇게 푸트만에 작용하는 아주 작용해주는 운동 영역이 이렇게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뭔가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까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운동과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일단 1차 프리모타 영역 그리고 1차 운동 영역 그리고 무한 운동 영역 그리고 체감감 영역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럼 포닥트 쪽에는 여기다 하나 결과했었구나. 포닥트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작동을 해주는 거죠. 그 포닥트에 들어가는 거는 뭘까요? 꼬리 쪽으로 작용을 해주는 거. 일단 중요한 프론탈 테스트 그리고 부정력이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스트립 옵틱이 영향을 끼치겠다. 뭐 설명했으니 이런 부분이 특별히 운동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신호를 보내고 뭔가 작동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에 있어갖고 지금부터 제가 회로를 한 4가지 운동 회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킨슨 병과 관련된 파킨슨 병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이 운동 실조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운동 실조증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투표를 하나 드려볼까요? 자, 이게 대뇌피질입니다. 대뇌피질. 전뇌피질. 자, 일단 이게 파킨슨 병하고 관련 있는 거를 얘기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대뇌기저귀과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 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데이트가 나와야 됩니다. 2가지 기관이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과 연관 있는 창백 뇌절이 있겠고 창백 뇌절이 있겠죠. 운동 시스템. 그리고 이게 주로 연관이 있었던 시상 및 해. 그리고 뭐가 빠지는 것 같아요? 뭔가 빠진 것 같죠? 이제 파킨슨 병 설명해. 그쵸. 흑질이 있어야 되겠죠. 도파민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거. 흑질, 심밀도. 자, 이 관계에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피질이 나오면은 피질과 무엇은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치사를 하는 시상연륜이 있습니다. 시상중에서도 VA와 VA.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피질에서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그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내려오냐 할 때 글루타메이트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액틴 포텐셜이 일어나겠죠. 액틴 포텐셜이 일어나야 뭔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액틴 포텐셜이 들어옵니다. 근데 파킨슨 병이라는 거는 이 흑질에서 이렇게 도파민을 분출할 수 있는 이 세포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흑질에서 도파민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면서 적게 나오겠죠.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세포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얘보다 가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D1이고 하나는 D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D1과 D2가 어떻게 작동하냐. 아까 여기서 봤을 때 그 D2가 억제고 D1이 시내스를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D2는 억제와 관련이 있고 간접 경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 경로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2가지 중에 어디겠어요? GPD죠. 참고해드리잖아요. 뇌절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위치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D2에 있어, D2 리세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사람이 액티브 포텐셜이 많아져야 맞습니다. 많아져야 되는데, 얘는 D2 리세프는 반대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적게 돌았으니까 이게 흥분을 많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 가라앉혀야 되는 건데, D2는 반대작용을 하는 거니까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D1은 들어와서 도파민이 적게 들어왔으니까 글루타메이트는 많이 들어왔지만 도파민이 적게 들어와서 여기서 작게 나갑니다. 작게 출력이. 근데 이 작게 출력되는데 여기는 글루타메이트, 여기는 뭐냐? 가바죠. 가입니다. 그리고 이 억제 시스템과 관련 있는 많은 그거는 식견된다는 이제 대부분 가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억제를 시킨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가바라는 게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좀 잡히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작용을 하니까 많이 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많이 나온다. 이 선은 도파민이나 글루타메이트나 이게 확 나온다는 개념은 액티브 포텐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많이 이제 분출이 확대해요. 그럼 분출되는 물질이 뭐냐? 했을 때 가바라는 겁니다. 가바가 많이 분출됐으니까 간접 경로는 여기를 돌고 직접 경로는 돌지 않잖아요. 시상 밑에를 안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바가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액티브 포텐셜 많이 일어날까요? 적게 일어나죠? 적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상 밑에 입장에서 보면 가바가 적게 돌았어요. 그러면 흥분이 액티브 포텐셜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데 여기서 많아지는 이 물질이 뭐냐? 글루타민. 그러면 여기 자 창백 뇌절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도파민은 적게 들어왔어요. 아니 이제 가바가 적게 들어왔어요. 가바가 적게 들어왔고 글루타민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 입장은 뭐가 액티브 포텐셜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흥분이 훅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붉어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붉어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물질은 뭐냐? 가바입니다. 가바가 확 들어오니까 액티브 포텐셜 일어나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훅 떨어지죠. 그러면 액티브 포텐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력이 될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운동이 쓱 일어나죠. 이게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운동 실조증이라고 얘기하고 운동을 의지대로 못하고 잘 못하고 뭐 가면 얼굴이라고 얘기하듯이 얼굴이 굳어져 있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그러면 이거하고 딱 반대되는 게 헌팅턴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신들이 다 반대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반대로만 하시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렇게 왕창 나와서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뭐 얼굴이 자꾸 여기 뚫린다거나 이게 무슨 거죠? 무덕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네 지역에서 중요한 운동을 4개 아주 간단한 거니까 요 4개는 필수로 암기를 하자 했던 겁니다. 근데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운동, 좀 전에 우리 시상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김현미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던 그게 메인 모타, 메인 모타인데, 간단하게 그냥 도표. 네. 모타, 뉴런. 이게 특수정각의 알파 뉴런이 되죠. 운동을 출력하는. 이 이제 그거 없이 하이웨이로 쫙 내려오는 영역입니다. 레몬에서 하이웨이로 내려오는 거는 뭐 앞 시간에 계속 많이 했었던 거고요. 메인이니까 뭐겠어요?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과학운동 영역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운동 영역 여기. 그럼 보안운동과 관련이 있는 당연히 시상이 들어가야 되죠. 시상은 무엇인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에 영향을 주는 시상.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저기 앞에 그림에 다 있죠. 볼까요? 창백, 메인, 네. 그리고 창백 뇌절에 영향을 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이게 루프입니다. 도는 거죠. 그럼 얘가 또 여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운동에 있어갖고 내적 운동에 있어갖고 메인 루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림빅 루프라고 있어요. 감정도 운동이라는 거죠. 감정 영역을 돌려주는 루프. 두 번째 거. 이게 첫 번째 메인이면 자, 두 번째는 림빅 루프가 있습니다. 지우기가 못하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림빅 루프는 림빅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제일 관련이 앞에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레몬에서 바로 떨어지는 이 하이웨이에 대한 거는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자,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요?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파페처에도 했고 내적 정면속도 하고 뭐 줄줄 많이 했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느 부위가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감정. 시상과 관련 있는 감정 전대성이죠. 제가 감정과 관련 있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시상 얘기할 때 선생님 설명하셨어요. MD? 이게 맞나?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러면 여기 이 시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뭘까요? 감정의 영역이니까. 네, 어큰별선 당연히 관련 있죠. 어큰별선? 상대? 내적 상대? 내적 상대기
아까 박사님이 살짝 설명하셨는데 왼쪽 측면에 선조차에서 배 쪽은 변경계 선조차고요. 전부 다 감정회로라고 있어요. VSVP. 네. 그래서 방금 박사님이 얘기하셨죠.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왼쪽 선조가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돌게 되면 감정의 루프가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루프가 도는 거죠. 이게 루핑 루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할 게 코그니티브 루프라고 해서 인식회로가 있습니다. 인식회로. 지난번에 마사님 설명 안 했고 예전에 내가 강의하실 때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얘기해 주셨던 건데 뭐 그냥 이렇게 쭉 지우면서 한번 가볼까요? 단머리를 씁니다. 쓸데없이. 그 인식회로니까 뭐가 제일 관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식인데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여기 관련하는 지상은 VL, VA, LB. 그러면 여기 이 부위가 뭐가 있을까? 인식회로가 관련 있는 것. 껍질에 조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주체 중에서도 코덱트가 되겠죠. 이게 인식회로를 돌려주는 인식의 루프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하면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안궁도. 안궁도. 오큘러 루프. 눈동자 돌리는 거죠. 쉽지만 네? 그때만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M1이 있고요. 로모타 뉴클레스. 그리고 안구 운동이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프렌탈 아이 필드. 네, 여기에 관련 있는 지상은 VA, VL, MD. 이것도 껍질 거물부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껍질 거물부가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는 뭐가 당연히 영향을 줄까요? 코데이트. 네. 코데이트. 여기서 영향을 주는 거는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쪽에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루프가 도는. 이거는 이렇게 도는 게 의식적인 안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오면 이렇게 눈동자가 따라오는 이 의식적인 안구 운동을 해주는 게 이 루프가 돌기 때문이고 또 하나 무의식적인 안구 운동이라는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신기한데 누가 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춤을 추면 아무도 저를 안 보겠죠. 자기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식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눈동자가 그래서 저렇게 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그냥 저절로 이게 이렇게 변화하는 자극 따라서 저절로 움직여지는 무의식적인 안구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하고 관계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상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상부, 페르롤, 콜리테러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이 루프는 무의식적인 루프가 됩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중억제 시스템이라고 했죠. 원래 무엇을 하느냐? 원래는 억제되어 있는 겁니다. 억제되어 있는데 시그널이 들어와서 자극이 들어와서 이걸 신호를 보내면서 이거를 탈억제를 시켜서 해제를 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운동 루프에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한 가지 지웠지만 토탈에서 네 가지는 킥pe고 핏으로 암기를 하자 하셨던 그 걔네 기저과 관련된 운동 루프였습니다. 지금 3만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만 시간을 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로의 핵심은 이걸 다 끊어놓고 생각해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끊어놓고 생각하면,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루프잖아요. 네. 그 아까 제가 오늘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사실은, 그래듈라,
가림세포하고 CA3 사이 루프가 형성됐다고 하잖아요. 루프가 형성되면 시간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같은 이야기죠. 이 루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회로를 돌면서 계속 큐뮬레이티브한 그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돌면 이 대의 피질이잖아요. 이 피질에 저장되는 정보량이 계속 바뀌어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것이 실시간으로 여기 링크되잖아요. 링크되니까 내 운동이 점점 정교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출력이 나가면서 다시 이쪽에다가 암시를 줘요. 이게 이제 사실 예측이 가는 이야기들이 다 되는데, 결국은, 이 다중업체 이어도 보시면 계속 회로를 돌잖아요. 회로를 돌 때, 소위 말해서 타임이 생겨요. 지연이 생겨요. 딜레이가 생겨요. 그 딜레이가 생겨줘야만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회로가 링크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훈련이 되고 하는 거예요. 지연이 안 되는 거는 감각 인력이가 손목으로 곧장 내버리는 게 전체적으로 권충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속 이 포인트가 회로를 돌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운동 회로가 여기에 있는 인지 회로하고 또 이게 링크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붙어 있다고요. 같이 돌아가죠, 같이.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거 배울 때 먼저 인지 회로가 먼저 조금 돌아가줘요.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운동 훈련을 하게 되고, 운동 훈련을 좀 더 강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던 감정회로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계속 따라가는 게 어텐션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시선을 계속 따라가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학습하는 포인트에 시선 고정시키고 계속 따라가주는 게 아무 운동입니다. 이러한 4개의 이 루프가 결국 대기적인 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곡수 47회 전문 우주 내가 모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9시까지요. 자, 대충 마무리하고 차 한잔 하고 가서 해보십시오. 네.